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HLB 주주님들. 이 HLB가 장 막판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급락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흔들기인 건지 주주님들이 많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FDA 승인만 우리가 앞두고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이 FDA 이슈가 오늘 딱 나왔죠. 이 파이널리 리뷰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드리고, 과거 결과로 인해서 이 HLB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HLB가 이 FDA 승인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냐, 이 치료제의 우수성과 그리고 이 승인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좀 영상이 길 수 있지만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예쁜 모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같이 볼게요. 이 주주님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 FDA 파이널 리뷰가 나왔었죠. 이 HLB 간암 신약에 대한 이 FDA 본심사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 FDA와 파이널 리뷰 미팅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뷰 미팅이 왜 중요하냐? 이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이 FDA가 검토를 하고 필요시에는 보완을 요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리뷰에서 뭐 허가에 있어 영향을 줄 만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FDA 실사 완료 후에는 이 시설 검사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답변을 주는데요. 제가 여기 딱 적어놨어요. 이제 나이, 바이, Y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 마지막 이것을 제외하면, 이 제외한 것들은 현재 품목 허가 절차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크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Y, 이것을 받게 된다 하면 검사 과정에서 부적격 등급을 받은 것으로 다시 FDA 실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현재 이 HLB는 지난해에 리보셀라닙이 이 바이 수준의 이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 결과가 진짜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 사람들한테 써야 되고, 심지어 또 미국인데 굉장히 또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바이는 뭔 뜻이냐? 이 불합리한, 죄송합니다. 혀가 짧아서 불합리한 조건이 발견됐지만 수정은 너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시정해 라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현재 칼렌리 주막 오늘 파이널리 리뷰 나왔는데 결과가 순조롭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HLB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가 제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차트 한번 간략하게만 볼게요. 이 HLB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인 이 리보세라닙과 칼렌립 주막에 있어서 이 FD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또 오늘 이제 분봉으로 우리가 보실게요. 분봉으로 보시면 참 거의 막판쯤에 이렇게 흔들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이 상승과 우리가 뭐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어떤 이슈를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 저희 차트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담겨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FDA 허가 마지막 결과가 이제 5월 16일 이 본심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본심사 단계까지 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 왔다는 것만 해도 기술력 입증은 어느 정도 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제출했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번 연도 1월 22일에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 HLB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있습니다. 이 항서제약 또한 이 캄렌리 주막 이 CMC 심사 결과에서도 너희 특별한 문제 없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이 CMC가 뭐냐? 이 화학, 제조, 품질 관리의 약자로医薬품 개발과 이 생산, 상품 품질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인데, 이 CMC 실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특별한 이슈가 이의제기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HLB가 FDA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고, 이 기존에 이 간암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이 약물이 있습니다. 이제 넥사바인데 이게 첫 번째 간암 치료제여서 이제 간암의 개척자라고 불립니다. 이 넥사바가 처음 허가를 받았을 때보다 당시 이 약군 대비해서 이 OS
상승만으로도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간암 치료제와 비교시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OS 뜻은 제가 여기다가 남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OS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을 이제 임상 이렇게 나누잖아요.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 결과 우리 약물의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S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바이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간암 치료제랑 비교를 하려고 자료를 뽑아왔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도 이제 2차 치료제인 이 사이람자가 있습니다. 이 사이람자가 비교를 해보면 이 PFC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PFC가 뭔 뜻이냐? 우리가 약을 먹는 동안 병이 약화되지 않고 잘 지낸 기간인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3개월까지 암 크기가 그대로였어요. 암 크기가 그대로였는데 그 이후 뭐 4월, 5월 그때부터는 이제 암이 우리가 CT를 찍었는데 암이 점점 커지게 된다 하면 이 PFC가 3개월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암이 진행되지 않고 더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FC가 높다라는 것도 약효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리보셀라닙은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크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OS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OS 수치도 다른 약물과 비교해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적응 중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진행성 이양 딱 나오고 있죠. 이 암이 더 퍼진 상황입니다. 암이 더 퍼진 임상 3상 실험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다. 약물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임상 준비 중인 약이 판매하고 있는 약들보다 효능이 좋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땐 이 FDA 승인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수상한 게 뭐냐? 바로 이 HLB의 미국 자회사인 이 엘레바 테라퓨락스가 있습니다. 이 엘레바 테라퓨락스가 있는데 이 미국 내에서 직접 판매 준비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도 회사 내에서도 우리 FDA 승인 가능하니까 우리 FDA 승인 성공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식약 절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 상업화를 서두릅니까? 그쵸? 이런 부분에서 HLB도 우리 자신만만하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HLB가 이 FDA의 이 승인이 정식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 신약 허가를 딴 국내 바이오 9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고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현재 미국 시장까지 준비하는 중에 있어서 국내와 미국 글로벌까지 다 휘어잡겠다라는 우리가 이런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LB가 이 FDA 승인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승인 가능성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제 간암 치료제 시장 전망을 제가 이제 글로벌 자료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또 영어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글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간암 시장 규모는 2024년 36억 6천만 달러에서 24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18.76%로 성장할 거다. 29년에는 86억 7천만 달러로 커질 전망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떻다? 바로 11조 6,300억 규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봐더라도 이 HLB가 이 시장의 1%만 먹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차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HLB가 미국의 자회사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엘레바 테라퓨릭스가 있는데 현재 2030년에는 미국에서 췌장암과 간암 사망률이 2,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봐.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LB의 성장성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음에는 이 HLB의 다른 파이프라인 준비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차트도 볼까요? 현재 차트를 보면 이 HLB 지난 목소가 똑같아요. 이때 보시면 이때는 이제 이 찌라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것도 현재 흔들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인지 우리가 좀 걱정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건 알지만 주가가 현재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현재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지금쯤은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이런 목표는 장기적인 이런 성장성은 밝지만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기업의 가치를 믿고 따르지만 이 부분은 현재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HLB FD 승인 결과가 5월 16일이에요. 근데 5월 16일인데 현재 주가가 많이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현재 이 모습에 있어서 5월 16일 이 FDA 승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만약에 정말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큰 폭으로 반납할 수가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재료 소멸로 또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HLB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현재 21선, 여기 노란색 선 잘 보이실까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 노란색 선을 봤을 때 21선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2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형성되려는 가성 속에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 21선 지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 저가 11만 원에서 이제 매수세로 강하게 이렇게 도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아래 꼬리가 긴 모습이죠. 매수세가 즉됐다는 의미인데 이 11만 1,000원까지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켜보는 방면이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이 HLB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